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장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가 가진 이 상가 건물 큰딸에게 35%를 주고 나머지 세 자녀에게는 다르게 나눠줘라. 그런데 돌아가시기 딱 19일 전에 그 건물을 8억 원에 팔아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건물은 이제 없어졌고 통장에는 8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의 유언은 팔아버린 순간 없던 일이 된 걸까요? 큰딸의 35%도 그냥 공중분해된 걸까요? 이게 실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고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상속 준비하실 때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할게요. 주인공은 한 아버지입니다. 자녀는 4명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2016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미리 유언증서를 하나 작성해 둡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큰딸에게 35%, 둘째에게 35%, 셋째에게 19%, 막내에게 11%. 눈치채셨나요? 법이 정한 상속 비율, 즉 법정 상속 분대로라면 자녀 4명은 똑같이 4분의 1씩 각자 25%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부러 다르게 나눴어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똑같이 말고 이렇게 나눠라 라는 분명한 뜻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 뒤에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유언장 써놓고 몇 년이 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부동산이 있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그 땅이 개발 부지에 쏙 포함돼 버린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2019년 3월 그 부동산을 조합에 8억 원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건강이 이미 많이 안 좋았어요.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 19일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건물은 팔렸고 그 대금 8억 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자, 이제 이 8억을 어떻게 나눌 거냐? 형제들 사이의 진짜 싸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합은 대금을 똑같이 4분의 1씩 나눠줬어요. 큰딸은 아버지 유언장대로 35%를 달라고 했고 다른 형제들은 건물이 팔렸으니 유언은 끝났다고 맞섰죠. 민법 1109조를 보면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법대로 유언이 무효라고 봤죠.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심, 2심 판결을 깨버립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대상재산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도 본질은 같은 것처럼 건물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것도 형태만 변한 것뿐이라는 논리입니다. 건물이 돈이 됐다고 아버지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팔았다고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언을 쓰실 때는 재산의 형태가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분쟁 예방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박흥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